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윤곽수술 후의 양악수술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고려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반면 윤곽수술 중에서도 이제 광대수술이 있고 아래턱, 사각턱, 피질골 절제술 이런 것들이 있고 턱끝수술 이런 게 있는데, 광대수술을 받으신 경우 양악수술과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광대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광대수술과 양악수술하는 부위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 말은 광대수술을 하기 위해서 뼈를 절골하는 양악수술에서 상악수술하기 위한 뼈를 절골하는 디자인도 서로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뼈를 자르는 위치도 고정해야 되는 위치도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했다가는 이게 겹쳐지거나 고정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상악수술은 우리가 뼈를 여기 보이신 것처럼 절단을 하고 밑에 부분과 위에 뼈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금속판 연결이 필요하게 되는데, 광대수술 밑에 있는 뼈가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광대수술을 했는데 이 공간이 충분하다, 그런 분들은 광대수술하고 나서 광대수술 회복 여부랑 큰 상관없이 양악수술을 원하신다고 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양악수술했을 때 고정할 부분이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광대수술을 하고 나서 광대뼈 밑에 요 상악에 요 뒤쪽 부분에 뼈가 결손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들의 뼈가 결손이 있는 경우는 붙일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되느냐, 광대했던 부분들이 회복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은 광대뼈 부분의 금속판을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고정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광대수술하고 나서 바로 양악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바로 불가능한 경우는 뼈의 여러 가지 이제 고정하는 부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인데, 그럴 경우는 광대 수술이 충분히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광대 수술에서 사용됐던 금속판을 제거해야만 양악수술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뼈를 분리압이 심한 경우는 이전에 광대 수술을 어떤 식으로 했고, 경과는 어떻고, 얼마나 지났고, 뼈는 얼마나 잘 붙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양악수술을 언제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가 있고, 요거는 광대수술을 받으신 분들께서 양악수술 고려하실 때 병원하고 충분히 그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요 피질골 절제술, 요 술식을 쓴 분들은 특히 양악수술하는 시점이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질골 절제술은 뭐냐면요, 양악수술에 필요한 요 껍질뼈를 다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그 말은 피질골이 남아 있어야 거기서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피질골을 다 없앴다, 없앤 직후다, 아직 피질골이 회복이 덜 됐다, 이런 상태에서는 양악수술이 진행이 거의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물론 피질골도 떼는 게 술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뗐다, 앞쪽에서 뗐다, 그럼 사실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넓게 피질골을 뗐다 라고 하면은 피질골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경우도 IVRO 같은 어떤 다른 술식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옵션이 전혀 없고 전혀 불가능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피질골 절제도 했다고 하면은 SSRO 이런 술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이 고려를 돼야 되는데, 충분히 이 피질골이 SSRO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피질골을 얼마나 뗐는지, 어느 부위를 뗐는지, 어느 넓이를 뗐는지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뼈 회복이 느린 분, 빠른 분에 따라서 이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후속으로 양악수술을 진행할 병원에서 지금 뼈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언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곽수술에서 사각턱 절제술, 이것도 물론 뭐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면 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요새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사각턱 절제술은 적절하게 이제 테크닉만 조심하면은 많이 불가능하거나 많이 시기를 바꿔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특별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턱 절제술은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좀 덜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턱끝 수술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악수술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악지라고 하는 이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다 보니까 턱끝 받은 지 뭐 한 일주일 됐는데 양악수술 하고 싶어요, 사실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양악수술, 하악수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제한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턱끝을 다시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 턱끝의 위치도 또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아마 뒤로 들어가든 앞으로 나오든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양악수술을 진행을 고려하시는 분들, 언제 이 양악수술을 추가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냐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광대 수술은 상악 수술의 어떤 고정 이런 것들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광대의 상태에 따라서 양악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져야 되거나 충분히 뼈가 회복된 다음에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피지고 절제술 같은 경우도 그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충분히 회복이 되고 양악 수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양악 수술 시기가 충분히 어떤 시점이 가능한지가 판단이 필요할 거고요. 물론 어떤 사각턱 절제술이나 턱끝 수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뭐 양악 수술 시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좀 덜하다. 하지만 이 모든 수술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반드시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수술하려는 양악수술 병원과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